요르단이 자국 조종사 화형 소식을 접한 후 IS의 철저한 복수를 다짐하고 공습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IS 격퇴를 위한 대대적인 지상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요르단에 나가 있는 통신원 연결해서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산 통신원. 예. 현재 요르단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IS가 요르단 조종사를 화형을 한 이런 영상이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빠졌고, 분노가 IS에 대한 적개심, 분노, 이런 걸로도 많이 표출됐었지만, 요르단 정부가 이 파일럿을 석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분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 조종사의 고향이 요르단의 중부지방 카락이라는 데인데, 거기에서는 정부지방청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농성을 하다가 밤중에 지방청사에 불도 질러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고 이제 좀 이성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은요, 요르단이 이번에 연합군에 가입한 그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반은 봐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요르단 공군은 5일에서 7일 사이 실시한 공습에서 총 56개 IS 거점을 폭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공습으로 IS의 공격 능력이 20%가 저하되고 약 7,000명의 IS 전투요원을 살해했다고 밝혔는데요. 요르단의 군사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는 통계들이 좀 다르죠. 그 사람들이 발표를 하는 거하고 외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하고 숫자상들의 차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아마 최정예의 특수부대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가 압둘라 국왕이 특수부대 출신이고요. 특히 요르단에서 대테러 작전을 하는 블랙 베탈리언이라고 불리는 이런 특수부대는 아주 중동에서도 굉장히 알아주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걸프 지역 여러 나라들에도 그런 용병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요르단 내 IS 지지 세력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는 효과는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요, 이번에 조종사가 화형이 되고 나서 굉장히 뭉치는 이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IS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번에 좀 목소리를 굉장히 죽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IS 지지 세력의 보복성 테러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보복을 한다면 어떤 예측이 가능할까요? 충분히 많습니다. 이 테러는 아시다시피 정말 안전지대가 없고요. 보다 더 긴박한 상황이 있는 외국인 납치, 이 IS가요. 자금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경에 수비대나 이런 사람들을 매수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국경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 외국인들 굉장히 위협이 된다는 CNN의 칼럼을 봤는데요. 요르단하고 시리아의 국경 사이에는 빈 구멍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금력이 많기 때문에 돈으로 어떤 사람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납치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 대사관에서도 그런 워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반샤를리 폭동과 IS 인질극 사건 등을 보면서 한국도 무슬림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무슬림은 현재 2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슬람의 근본 사상은 지하드라고 봐야 됩니다. 지하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슬람의 종교를 이렇게 포교를 해야 되는데 권고를 하고 나중에 안 되면은 죽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믿지 않으면은. 근데 이게 항상 코어 밸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 자체가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슬람의 역사를 보면은 그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의 코어 밸류 이런 걸 좀 알고 유럽이나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에서는 샤리아법이라고 이슬람 법을 하는데요. 이 법은 굉장히 불평등한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반역사적이고 반인류적이고 반문화적인 이런 법인데 그런 데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나라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우디가 이런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정말 고통이 안 따를 수 없고 희생이 안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정말 감수하고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면은 정말 이 땅에서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테러와 분쟁의 땅이 돼버린 중동을 위해 또 우리의 올바른 가치관과 선택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